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첫 시작은 여당의 사과라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광화문과 세종마을 일대에서 세종대왕탄신 622돌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돌봄센터 내 어린이 식당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단오제를 젊은 단오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년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간의 장외 민생투쟁을 끝내고 국회로 복귀해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간의 장외 민생투쟁을 끝내고 국회로 복귀해 27일 당대표 주재로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17개 시도를 빠짐없이 돌면서 각 지역의 여러 국민들을 만나 뵙고 왔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으로 인해서 기업과 가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하며 그동안의 장외 투쟁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같은 국가적 현안부터 고성 산불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시민들의 건의사항 170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독대 밀담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장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접촉이 쉽지 않은 자리다. 하지만 대통령 최측근 자리는 국정원장도 쉽게 불러낼 수 있는 최고 권력이다. 민주당은 벌써 총선 모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서훈 국정원장은 왜 만났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혀달라. 민감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사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접촉이 쉽지 않은 자리가 국정원장입니다. 그런데 역시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자리는 국정원장도 쉽게 불러낼 수 있는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총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처음 시작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유감 표시라고 강조하며 다시 한번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안으로 정보위원회 개최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보위를 열어서 할 수도 있지만 한국당 차원에서 국정원장을 부르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JC 지방자치TV는 제1회 JJC 지방자치TV 마포구 축구대회를 지난 26일 망원 유수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JJC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 이로문 사장, 마포구 축구협회 황필건 회장 등과 마포구 지역 12개 조기축구회 선수 및 가족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준결승전에 올라간 4팀은 6월 2일 아현중학교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JJC 지방자치TV는 마포구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 2019 제1회 JJC 지방자치TV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유수지에서 열린 제1회 JJC 지방자치TV 축구대회는 JJC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과 이로문 사장, 마포구 축구협회 황필건 회장을 비롯해 마포구 지역 12개 조기축구회 선수 및 가족 등이 참가했습니다. JJC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마포구 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마포구 축구협회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유공표창,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JJC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마포의 축구인들과 함께 제1회 마포구 축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하며 오늘 이 대회가 단순한 축구대회가 아니라 마포 축구인의 친목과 우애를 다지고 가족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 대회가 단순한 축구대회가 아니라 마포 축구인의 친목과 우애를 다지고 가족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하시게 된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지방자치방송국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 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는 운동을 해서 꼭 우승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부, 노장부, 노년부로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20, 30대의 젊은 열기에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을 선보이며 승부를 펼쳤는데요. 이번 12개의 팀 가운데 상위 4개 팀은 오는 6월 2일 준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위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편 점심시간에는 마포구민의 대화합을 위해 제작된 대형 비빔밥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비비고 나눠 먹으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담배꽁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의 순환에 따라 결국 인체에도 고스란히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가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를 근절하고 휴대용 재떨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북구 지역 내 시민 모니터링단과 새마을회, 녹색어머니연합회,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능단체와 강북경찰서 소속 단체 회원 등 주민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길거리에 버린 담배꽁초가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고 해양생물이 섭취한 이를 유해물질은 다시 인체에 흡수돼 축적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갔습니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관련 내용이 담긴 홍보용 전단지와 어깨띠,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하고 휴대용 재떨이 7,000개도 함께 준비해 현장에서 배부했습니다. 강북구는 구청 청소행정과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에 나서는 등 청결 강북 대청소의 날과 연계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보다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종로구는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을 맞아 세종대왕 탄신 622돌 큰 잔치를 광화문과 세종마루 정자 일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맞아 세종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신문고 재현과 세종대왕 어가 행렬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스토리 그래픽전 개막식과 다양한 축하 공연들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곤충은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생선이나 육류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다양한 식용곤충 요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구절판이 식용곤충과 만났습니다. 귀뚜라미 분말을 넣어 붙인 밀전병에 채소 고기와 함께 밀어민 고소회를 싸서 먹는 형식. 아삭한 맛에 백김친 영양을 더하기 위해 귀뚜라미가 쏙 들어갔습니다. 한식뿐 아니라 양식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고소회를 다져 넣어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푸딩. 귀뚜라미 고소의 분말과 쌀가루를 섞어 만든 빵은 건강 간식입니다. 메뚜기 같은 거 뭐 구워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혐오감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곤충으로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획기적이고. 식용곤충 요리를 알리기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요리에 넣은 곤충은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고소회와 꽃뱅이, 쌍별 귀뚜라미, 누에 번데기 등 7종. 샐러드와 스테이크, 카레 등 20여 종의 다양한 요리에 접목됐습니다. 전시회와 함께 곤충 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식용곤충으로 만든 건강 밥상을 먹어보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영양적이나 환경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곤충을 식용할 수 있는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이것을 산업적인 기반을 통해서 우리 농가도 더 일으키고.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의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 곤충.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다양한 식용곤충 요리법 개발과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시기를 보면 출산 직후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돌봄 공백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성남시는 다 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고연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15일 은행동에 설치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1호점은 건물 2, 3층을 리모델링해 전국 최초로 돌봄센터 내 어린이 식당을 설치해 돌봄 아동의 식사를 챙기고 프로그램실 등에서 생활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의 정원은 40명이며 지난 3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 20명이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0세에서 5세의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어머님, 아버님도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또 아이들 돌봐줄 일도 참
힘들어서 아이들도 건강하고 부모님들도 행복한 이런 방법이 뭘까 하다가 다 함께 돌봄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초등 돌봄은 사각지대를 없애자.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 방학 기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이용료는 월 10만 원 이내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아동 친화도시 성남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위례, 판교 지역을 포함해 총 4곳, 2022년까지 총 32곳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의왕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갈미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17일 개원예술대에서 제9회 갈미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장명근 지휘자가 이끄는 드림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OST 음악을 선보이며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모창 가수 조영필이 출연해 창밖의 여자, 어제 오늘 그리고 등 국민 가수 조용필의 히트곡을 불러 5월의 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가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특히 올해 단오제는 강원도 전역의 청년 혁신가와 창업자들이 함께해 젊어지는 강릉단오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단오장 창포다리 아래 공간이 버스킹과 청년마켓, 수제맥주 등의 청년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대학생 참여 확대,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확산, 지역 내 군장병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KTX를 이용한 젊은 방문객들의 단오장 유입을 위해 강릉역에서 단오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강릉 도심 속 명소와 단오장을 주요 지점으로 지정해 방문 인증 도장을 모으는 단오 패스포드도 발행합니다. 또한 강릉 대도호부관화와 작은 공연장 단, 월화거리를 연계해 도심 곳곳이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강릉단오제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남대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소설 매미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호서 선생의 77주기 추모식이 평창군 봉편면 가산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이호석 문학선양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호석 선생 유족 대표를 비롯해 각 사회단체장 및 추모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정도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이호석 선생에게 편지 쓰기 대회에서 입상을 한 봉평초 3학년 안세빈 양의 편지 낭독과 봉평초 6학년 김가현, 봉평중 3학년 진우림 이태경 학생의 이호석 선생 문학작품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호석 선생이 그리워하던 고향, 봉평의 눈부신 하늘 아래에서 문학의 정신을 기리고 추억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내 손으로 만드는 농식품 디자인 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운영돼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제품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판매 의욕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내 손으로 만드는 농식품 디자인 학교. 자체 판매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10여 명을 대상으로 명함 디자인 교육이 한창인데요. 횡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운영하고 있는 내 손으로 만드는 농식품 디자인 학교는 농가 스스로 생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만들고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농식품 디자인 학교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갖고 농업인들이 뭐 판매나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시 소비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그 품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말 내 농장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그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러한 취지로 농가별로 디자인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보통 디자인을 의뢰하는 것보다 직접 이런 교육을 통해서 디자인을 만들면 내 디자인에 대한 그 애착심도 굉장히 강하고 더불어서
그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애착심도 같이 강해지면서 또 내 제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이럴 때 이름이 있는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어서 소비도 더 촉진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홍보 효과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5월 3일 개강을 시작으로 5월 24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된 농식품 디자인 학교에서는 농업인들 스스로 사업장에 이름을 짓고 명함을 만들고 내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강사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직접 만들게 되는데요. 이후 상표 출원을 한 후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함께 만든 디자인을 발표하는 품평회를 개최하며 교육을 마무리합니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교육생들은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도 제일 처음에 그 디자인 학교에 와서 정말 모든 것들이 막막했는데 이번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디자인부터 홍보, 그 다음에 이제 판매까지 모든 것들의 그러한 그 문제점들이 잘 해결된 것 같아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이제 명함이라든가 뭐 상표, 그러니까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 생각을 표현하기가. 그런데 이 디자인 학교 오니까 저희 강사님도 같이 해주시고 또 동료들도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 좀 더 그 나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었고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해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처음 9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디자인 학교를 운영해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완성한 단 하나의 고유 브랜드이기에 제품에 대한 농업인들의 애정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농식품 디자인 학교 화이팅! 화이팅! 이어 광역시 소식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생산 전체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을 말하는데요. 울산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재단법인 울산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 국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제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을 통한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본 세미나는 미국 퍼듀대학과 울산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스마트 공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주제 발표와 전시관 운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미래를 향한 튜닝의 세계가 달린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은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이 열리는 대구 남상동 자동차 부속골목은 2002년부터 중구청의 명물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자동차 명물거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미래를 향한 튜닝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성 만점의 튜닝카, 유명 브랜드의 슈퍼카, 전기차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남산동 자동차 골목 상가의 각종 제품들을 전시해 골목 홍보에도 집중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레이싱 모델 패션쇼와 다양한 공연을 펼쳤으며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면서 소액 기부도 하는 사회 지원 사업도 열렸습니다. 중부권 수소산업 천도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죠. 대전시 제1호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시가 유성구 학화동에 제1호 수소충전소를 완공하고 5월 20일 준공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학화 수소충전소는 하루에 수소차 70대와 수소버스 14대를 충전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호남고속도로와 유성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전시청 남문광장 맞은편 보라매 공원에서는 미래의 수소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수소전기하우스가 개막해 5월 26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 충청도 소식입니다. 70만 천안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구본영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축구 종합센터 천안유치의 의의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본영 시장은 그동안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역 각계각층과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체육계나 관련 부서를 합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한체육협회와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추진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민관 합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6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결의대회, 주민설명회 등 대내외 유치 홍보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천안시는 최종 후보지 확정과 원활하고 신속한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입장면 가산리 일원 부지에는 총 사업비 1,500억 원이 투입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소형 경기장과 천연 인조잔디 구장,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오는 2023년 6월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축구종합센터 유치로 천안은 2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축구의 메카로 급부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제20회 음성품바축제 자원봉사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음성품바축제를 더 알차고 품격 높은 축제로 승화시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진행됐습니다. 교육을 통해 음성품바축제 기간 동안 함께 봉사할 자원봉사자들은 단체별로 안내, 통역, 차봉사, 순환버스 안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기업체에서도 함께 참여해 20주년을 맞은 음성품바축제가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 웅촌동에 위치한 장도가 정원과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해 시민과 관광객을 맞습니다. 장도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GS칼텍스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건축비 210억 원은 GS칼텍스가, 토지 매입비 75억 원은 우리시가 각각 부담했습니다. 장도 근린공원에는 예술인의 작업과 휴게 공간인 창작 스튜디오를 비롯해 교육,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장도 전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남해 자생나무와 화초가 심어진 다도의 정원이 있고 물때에 따라 다리가 드러나는 보행교량이 신비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는 지역민과 예술인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으로 앞으로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는 남성 독거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전주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양지노인복지관과 손을 맞잡고 남성 독거노인의 자립생활을 돕기로 했습니다. 시는 22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조경현 상임이사, 양지노인복지관 조희영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성 독거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전주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을 추진할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요리, 정리수납,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소외된 남성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큰 위안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관계 단절 등으로 외로움이 일상이 되거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생활과 건강, 안전 등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책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동네 사랑방 역할을 수행 중인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시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주 지역 112개 공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자와 자원활동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주시 작은 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2019년 우수 작은 도서관 시상, 작은 도서관 운영자 교육을 위한 초청 강연, 작은 도서관 운영 우수 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2018년도 작은 도서관 운영 평가를 토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립 작은 도서관 4개관과 사립 작은 도서관 14개관을 포함한 18개 작은 도서관에 2019 우수 작은 도서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작은 도서관을 사랑하는 운영자와 더불어 책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 도시 전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은 심각한 헬기 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주 항공대대 헬기 운항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이 전주 항공대대의 이서면 헬기 운항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대적인 촉구에 나섰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주민 600여 명은 22일 전주시 도도동 전주항공대대 앞에서 전주항공대대가 완주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이서면 상공을 헬기가 수시로 저공 비행하는 등 심각한 소음을 발생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서면 헬기 노선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이날 당초 항공대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에는 헬기가 완주군 상공을 비행하는 안이 아예 없었다며 완주군민을 우롱하고 이서면 주민을 심각한 고통에 빠뜨리는 헬기 운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대규모 걸기대회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이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했으며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완주군 상공 일방적 침범 항공노선 반대주민 대책위원과 주민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은 완주군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을 유린하는 전주 항공대대 헬기 비행 노선의 모든 계획과 향후 추진에 결사 반대한다며 항공대대가 주민 요구를 또다시 묵살한다면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5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이천의 한 저수지에서 중국 교포 류모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류 씨는 하루 전인 24일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다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함께 있던 동료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삼양로에 위치한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한 중형차 엔진룸에서 원인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74명의 인원과 20대 장비를 투입해 25분 만에 화재 진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중형차 엔진룸 일부가 소실되면서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삼중 추돌해 학생 1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63명과 교사 8명을 태운 전세버스 6대 중 선두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버스 2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의 전방주의 태만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고 학생들은 사고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크게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